지난 16일 마산에서 발생한 산사태의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산사태 범위가 워낙 넓은 데다 토사 유출이 계속돼 정상 복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19일 0시부터 경남에 내려졌던 모든 호우특보가 해제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14일부터 18일 자정까지 닷새간 경남에서 330건이 넘는 소방 출동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사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경남에서 이들의 의사소통을 돕는 외국인 통역사가 양성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홍남표 창원시장의 사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홍 시장은 입장문에서 시정 발목 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연이은 장맛비로 지난 16일 마산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보도해드렸습니다.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산사태 지역에선 중장비를 동원한 긴급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산사태 범위가 워낙 넓은 데다 토사 유출이 계속돼 정상 복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사태가 발생했던 마산의 한 산업센터 뒷산. 지금도 토사가 계속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취재 당시만 해도 흙 속에 파묻혀 있던 축대 구조물이 훤히 모습을 드러냈고 유출 범위도 눈에 띄게 넓어졌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지 나흘이 지났지만 토사 유출이 계속되면서 긴급 복구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굴삭기로 며칠 동안 토사를 치웠지만 치운 양만큼 다시 토사가 쏟아지는 상황.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된 비 예보에 할 수 있는 복구 작업도 모래포대에 쌓는 일이 전부입니다. 이처럼 더딘 복구에 산업센터 관리소는 산사태 지점 인근 건물 2동을 폐쇄하고 입주기업의 대피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구간을 갖다 이렇게 폐쇄를 시킨 겁니다. 우선 이 정도 좀 절개지가 좀 연결돼 있잖아요. 아직 뭐 붕괴는 아니지만은 거기도 잠재적인 붕괴 위험이 있어서 이 정도 다 이렇게 철수를 시킨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제대로 된 복구 공사가 언제 시작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비가 오면 안정성 확보가 어려운 만큼 장마가 끝나야 완전한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비가 오는 상황에서 무리한 복구보다 산사태 지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계속 관리를 하다가 장마철이 끝나고 하면 이제 조사를 또 다시 해야 돼요. 그거 설계도 다시 하고 그 과정에서 그게 좀 이제 확정이 되면 아마 이제 복구가 이제 들어갈 겁니다. 산업센터 관리소는 장마가 끝나는 대로 임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 달 중 안전 진단을 거쳐 본격적인 복구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19일 0시부터 경남에 내려졌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경남에 내린 비는 거제가 370.4mm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남해 357.3mm, 통영 312.7mm, 하동 301.5mm 순입니다. 당분간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예보돼 있긴 하지만 창원과 김해, 양산 등 내륙을 중심으로 19일 오전 9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비로 경남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는 지난 14일부터 18일 자정까지 도로 침수와 산사태 등 약 330건의 소방 출동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화재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오는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함안 마리산 고분군 5호분의 봉분 하단잔디 일부가 비에 떠내려갔습니다. 함안군은 피해가 크지 않아 현재 복구 작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농경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오전까지 김해와 밀양, 산청 17개 농가에서 침수와 나무 쓰러짐, 비닐하우스 파손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비로 도내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재해 위험 지역에서 모두 1,073세대, 1,500여 명이 마을회관이나 친척집에 대피했습니다. 경상남도는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 대피 명령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장마 기간 폭우로 사망과 실종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자체들이 여름철 축제와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습니다. 수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애도하기 위해 잇따라 이어지고 있는 결정인데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의 피해 여부를 떠나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모습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피해 복구 현장에는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온 자원봉사자들과 여름 휴가를 대신해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러 온 시민들까지 온정의 손길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이 내려가 비가 그쳤지만 주말부터 다시 비구름이 몰려올 예정입니다. 아직 실종자 수색이 끝나지 않았고 피해 복구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데요.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취약 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국내 여러 분야의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노동자가 대처해주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화도 낯선데 무엇보다 언어 소통이 어렵다 보니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되는 것인데요. 경남에서 원어민 통역사가 양성되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선박의 복잡한 전기 배선 도면을 꼼꼼하게 익히는 베트남 노동자들. 입국한 지 불과 2주 만에 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건 전문 강의를 모국어로 알려주는 통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Nhưng mà khi mà được bắt đầu là có nhận được thông tin là sẽ đi học vấn đi training thì và biết được thông tin là sẽ có thông dịch viên cho mình thì trước hết là bọn em cảm thấy thứ nhất là tự tin hơn đã vì là sẽ có người thông dịch cho mình. 하지만 이런 전문 통역사를 둔 현장은 극히 일부. 대부분 기존 동료나 회사에서 간단한 업무만 익힌 채 투입되다 보니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 10,000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국내 사망 만인율 수치는 2017년부터 다소 감소했지만 외국인은 증가해 2021년엔 무려 7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처럼 언어 소통과 현장 전문성 부족이 가져온 외국인 산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안전보건공단과 경남도 지역 기관이 나서 각 국가에 맞춘 원어민 통역사 양성에 나섰는데 7월 10명의 첫 활동가가 탄생했습니다. 한국어 구사는 기본, 전문 수업과 산업 현장을 익히며 활동을 앞둔 이들의 각오는 남다릅니다.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마음 참 안타깝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제 힘으로 동포들한테 제 원어민으로 모국어로 그 동포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번 교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산재를 막기 위한 원어민 강사와 통역사 양성은 더 속도를 내게 됩니다. 조선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할 것이고 이번 교육 과정의 어떤 성과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향후에는 제조업, 건설업, 농업이라든지 전 산업에 확대해서 외국인 근로자 재해를 좀 획기적으로 줄여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일손을 빼놓을 수 없는 국내 상황 속에 이번 시도가 어떤 효과를 거둘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건데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보완책으로 보호출산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생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출생신고서와 증명서, 그리고 출생자 부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등입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기는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받아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내년 7월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아기의 출생 사실을 통보하기 때문에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산모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병원 밖에서 출산할 경우 가정법원에서 출생 확인을 받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에서는 아이의 존재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1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동은 26만 562명, 그중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이가 462명인데 현행 법률로는 이 같은 병원 밖 출생 아동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등록 외국인 부부가 출산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에 기반 가족이라든가 주변의 사람들로 이렇게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사람들이 대체로 병원 밖 출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미등록 외국인은요. 출산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거기 가면 미등록 외국인이 여기 와 있다는 자체를 증명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임신부가 개인적 또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병원에서의 출산과 출생 신고를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병원에서 출산해도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모가 익명으로 낳은 아이를 국가가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호출산제도 2010년 12월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계류돼 있다가 최근 들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호출산법을 도입하면은 영아유기를 최대한 막아주는 겁니다. 미기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 합법적인 입양을 돕습니다. 도저히 안 될 때 익명 출산을 하게 하고 아기의 생명은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어른들의 사정으로 실제하지만 실제하지 않은 것처럼 지내온 아이들. 이들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홍남표 창원시장의 사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경남도당은 홍 시장이 지난해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후보 시절 캠프 관계자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관련 폭로까지 터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명래 제2부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며 조 제2부시장의 해임도 요구했습니다. 이에 홍 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일부 왜곡된 언론에 편승한 특정 정파의 집요한 가짜뉴스 선전선동이라며 각종 의혹은 시정 발목 잡기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의 진로 고민에 대해 체험하고 상담하는 공간인 경남진로교육원이 19일 밀양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경남진로교육원은 미래산업과 생태환경, 건강안전 등 7개 체험관에 20개 체험실을 갖추고 60여 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진로체험 교육기관인 경남진로교육원은 내년도 말 완공해 2025년 3월 정식 개원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인 문화 콘텐츠 산업을 키웁니다. 경남도는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 30건, 일자리 1000개, 전문 인력 2,000여 명을 목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5개 분야 67개 사업에 82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 e스포츠 상설 경기장과 서부 지역 음악 창작소, 합천 영상 테마파크와 연계한 제2촬영장 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도내 대학에 콘텐츠 관련 학과를 새롭게 만들 예정입니다. 도내 영세 콘텐츠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사업도 추진합니다. 올해 출범을 목표로 한 창녕 상공회의소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창녕군 상공인협의회는 밀양 상공회의소의 정기총회 일정에 따라 창녕 상공회의소 출범이 내년 2월 이후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협의회는 지난 2021년 말부터 관할구역 분할을 요청했지만 코로나19와 정기총회 성원 미달로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창녕 상공회의소가 내년 2월 출범하면 창녕군은 경남에서 10번째로 출범하게 됩니다. 한편 창녕군에는 현재 600여 개 기업이 있으며 이 중 180여 개 기업이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